안녕하세요. 광주 미TV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 중에 중요한 것들을 추려서 답변을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는 게시판 Q&A 코너입니다. 자, 먼저 질문 하나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9월 18일 이식하고 비임신으로 확인되었고 9월 30일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하는데요. 프롤루텍스 주사나 면역글로불린 주사 8대, 질정, 서론도 아스피린 이러한 것들로 인해 백신을 미루는 게 나을까요? 언제 정도 백신을 맞아야 할까요? 여러 가지 약물 중 면역 체계와 상관이 있는 약물은 소론도와 면역글로불린 제제입니다. 미국 정형외과 학회에서는 관절염 등으로 소론도 등의 스테로이드를 자주 사용하다 보니 이런 공고안을 내놓았습니다. 영문 토픽을 보시면 백신을 맞기 2주 전부터는 약을 중단하고 만약 주사를 맞았다면 마지막 주사 일주일 후에 백신을 맞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RMI라는 다른 단체에서는 아래와 같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스테로이드와 함께 사용하는 것 자체는 안전하지만 백신의 면역 반응 자체가 줄어들 수 있으며 스테로이드 치료를 꼭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백신을 먼저 맞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일정 용량의 스테로이드 치료가 계획되어 있던 환자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다면 백신 맞고 약 2주 정도 스테로이드 치료를 딜레이해야 백신 효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면역글로불린이나 오마포원 리피드, 인트라 리피드 등의 면역 치료제 등에 대해서도 권고안이 있습니다. 코비드-19 백신 접종은 면역글로불린 대체요법 또는 면역 억제제 주입과 같은 정기적인 주입 치료와 다른 날, 가능한 경우에 다른 날을 말합니다. 그 다른 날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를 들어 매월 면역글로불린 정맥주사를 맞는 사람들은 면역주사를 맞은 후 2주 후에 예방접종을 받도록 전문의들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어떤 부작용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코비드-19 백신 또는 주입 치료에 반응하여 발생하는 경우 그 원인에 대한 혼동을 피할 수 있고 백신의 효과 자체가 감소하는 것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면역력에 영향을 주는 주사, 약은 백신 접종 2주 전에 중단하고 백신 맞고 2주 후에 다시 맞거나 먹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험관하기 실수로 변비가 심해졌다고 합니다. 왜 이러는지와 해결 방법이 없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우선 변비가 없던 분들도 생길 수가 있고요. 있던 분들은 더 심해져서 고생이 많습니다. 왜 이러냐면요. 저희가 배아 이식하고 주는 약들 중에 프로게스테론 제제가 있습니다. 주사제로는 프롤루텍스로 잘 알려져 있고 에나트론이나 크리논 질정도 같은 성분의 약인데요. 이 호르몬이 몸속으로 들어가 흡수가 되면 일종의 근이완제로 작용하게 되는데 대장의 근육을 이완시켜서 장의 연동운동을 저하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배변 활동이 잘 안 되게 되는 거고요. 과배련 주사를 주게 되면 난포가 여러 개 자라면서 다른 부위의 액체를 난소 쪽으로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국소적인 탈수가 일어나게 되고 신장 기능의 변화가 일어나서 혈액 내의 액체 성분이 복강 내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해서 복수가 차고 필요한 곳의 물 성분은 부족해지면서 변비가 악화되는 것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식 후에는 배에 과도한 힘을 주지 않으려는 분들도 있고 화장실에 쭈그리고 앉아있으면 배아가 밑으로 빠져버릴 것을 걱정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난소가 붓고 복수가 차면서 위나 장을 밀어 올려 토할 것 같은 느낌이 심해지면서 뭘 먹지 못해서 변비가 심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먼저 물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탈수를 예방하고 다른 곳에 뺏기는 액체 성분을 보충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이뇨 성분을 일으키는 술이나 카페인의 섭취는 절대 금물입니다. 그리고 장 운동을 촉진하기 위해 10에서 20분 정도 잠깐씩 걷기 운동을 하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 위주로 섭취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것이 약국에서 파는 변비약을 임신했을 수도 있는데 먹을 수 있냐라는 것이죠. 물론 약 설명서의 경고대로 의사의 판단 아래 복용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 아시는 아락실은 질경이 씨가 주 성분이고 몸속에 들어가 물을 흡수해서 볼륨이 커지는 기준으로 배변을 촉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을 많이 드시면서 이 약을 복용해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타실산이라는 약도 성분은 비슷하고요. 약 설명서의 효능 효과 3번에 임신, 고령자의 변비라고 떡하니 적어져 있으니까 안전한 약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에 타서 먹어야 하니까 용법, 용량 잘 보시고 복용하시고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둘코락스는 조금 애매합니다. 화재의 경우 약 설명서에 임신 중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외국의 제약 관련 사이트에는 의사와 상의 후 복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코락스 S 장용정은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경구용 제제인데요.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또는 수유부,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하는 경우 투여한다 라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즉 하지보다는 경구용 제제로 복용 시에는 단기간 힘든 경우에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고 임상 현장에서도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천연 식이섬유 성분인 메타무실은
미국과 캐나다 등지의 임산부들 사이에서 많이 복용하고 있는 OTC, 즉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다이어트 및 변비 개선제이고, 미라렉스 역시 미국에서 임신 중 흔히 의사들이 권유하는 폴리에틸렌 글리콜 성분의 변비 치료제입니다. 다니시는 병원의 선생님들과 잘 상의하셔서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관 후에 불편함과 불안함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지만 모두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시길 빌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